영업 조기를 오래 하다 보니 10살이나 많은 거래처 사장을 형님이라 부르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처음부터 친한 건 아니었고 둘 다 리니지를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레 친해졌는데 형님이 낮에 영업하며 돌아다니다가 심심하거나 피곤하면 언제든지 자기 사무실에 와서 쉬었다 가라며 한켠의 책상에 고사양 PC까지 준비해 주길래 들락날락 거리다 보니 호영호재하는 사이가 되었죠. 그리고 그 형님 댁에도 몇 번 갔었고요. 하루는 형님이 급한 볼일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 있었는데 중요한 서류를 집에 두고 왔는데 시간 되면 사무실에 갖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수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형수님께 전화해서 인사하고 찾아뵙겠다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손님이라면서 차라도 마시라고 좀 앉아 있으라 해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제 앞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차 마시면서 뻘쭘하게 있기 뭐해서 제가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걸었고 형수님도 친근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이후 10분 정도 가벼운 대화 끝에 서류를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 후에 일이 벌어졌죠. 사실 영업을 좀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매출이 좀 나오는 거래처 사장들은 저희 영맨한텐 갑 중에서도 슈퍼갑인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형님과 호영호재 한다는 것만으로 저한텐 굉장히 큰 이득이 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 가끔 형님의 개인적인 대소사를 봐주게 되었고 고맙다고 집으로 종종 초대해 저녁 식사도 했습니다. 어느 날 거의 밤 11시가 다 돼서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는 지금 경남 창원에 내려와 있는데 형수가 오전부터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해 개보린 몇 알 먹고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지금 배가 너무 아픈데 아무래도 맹장이 터지기 직전인 것 같다고 응급실에 좀 태워다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별로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아서 형님 댁에 갔더니 형수님이 얼굴이 벌게서 상태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차에 태워서 근처 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가서 맹장 수술하고 입원까지 시켜드리고 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맘에 걸려서 전화해보니 형님은 창원에서 내일 올라온다고 형수 혼자 병원에 있다고 하길래 병문안을 갔죠. 그날 오후 내내 병실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형수님이랑 무척 친해졌어요. 일주일 뒤에 퇴원한 형수님이 고맙다며 어떻게 사례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시간대가 마침 퇴근 시간이었는데 그럼 형님 집에 안 계실 때 시원하게 맥주 한 잔 사주세요. 라고 던져봤습니다. 말해놓고 바로 농담처럼 넘어가려고 했는데 형수님이 바로 그러자고 하더군요. 며칠 뒤에 형님이 중국으로 출장 간다며 그때 보면 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나갈 준비 다 하고 지금 약속 장소로 출발한다고 나보고 늦지 말고 오라는 카톡이 왔어요. 동네에서 술 마시는 건 괜히 오해 살 것 같다며 드라이브 삼아 외곽으로 나가는 건 어떻겠냐고 했더니 그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차로 약 1시간 정도 이동해서 한적한 위치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어요. 맥주 드실래요? 소주 드실래요? 했더니 맥주는 배부르다고 소주 마시자고 해서 소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사람이 술이 들어가야 솔직해지고 뭔가 농담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나 봅니다. 둘이 술이 들어갈수록 대화의 강도가 점점 세졌죠. 그러다가 서로 과거 이성과의 경험, 그리고 취향 같은 걸 얘기하면서 웃고 떠들며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가 형님과 어떻게 만났는지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어요. 서로 잘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에이 그러다 늙으면 대우도 못 받고 큰일 나는데 라고 했더니 막 손뼉을 치면서 맞아 진짜 이러면서 호응을 하길래 제가 진짜 술김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럼 형수는 애인 하나 만들 생각은 없어요? 라고 했더니 당황하지도 않고 갑자기 눈빛이 변하더니
너가 해줄래?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때다 싶어서 저야 오토콜이죠. 라고 했고 바로 호프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술이 좀 깨자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수한테 우리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자. 그게 맞겠지? 라는 이야기로 당일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5살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 미혼남입니다. 이 나이 먹도록 왜 아직 장가를 가지 않느냐.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을 종종 들었는데 사실 주위에 먼저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결혼 생활이 행복해 보이지가 않은 게 결혼하지 않은 이유가 크다. 다들 어린 나이에 결혼해 어떤 놈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내미까지 있는데 제일 가까이서 지켜보는 난 아내와 맞벌이까지 하며 사는데도 쪼달리는 살림살이를 보며 매번 돈 때문에 아내와 싸우기 일쑤였고 심지어 나에게 돈까지 빌려가 아직 갚지도 못하고 내 전화를 피하는 녀석도 하나 있다. 결국 나는 결혼 포기를 선택했다. 거래처 사장 중에 40대 후반의 사업체를 크게 운영하는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자재 납품업을 하는 지인의 거래처 사장으로 처음 소개받아 리니지를 함께하면서 친해져 서로가 호영호재할 정도의 사이가 되었다. 성격이 활발하고 호탕해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편인데 특히 나와는 더 친하게 지냈다. 한마디로 나한테 게임적으로나 일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일명 물주다. 근데 5살 많은 형수와도 친하게 지냈는데 나와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정확히 반년이 지나 형님과 성격 차이로 인해 협의 이혼하고 말았단다. 나는 이혼한 지 2달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고 금요일 밤 집에서 혼자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 형수한테서 뜬금없이 카톡이 온 것이다.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야밤에 연락이 와서는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동수 씨, 오랜만이야. 지금 뭐 하고 있어? 나 방금 친구들과 술 마시고 헤어졌는데 여기가 마침 동수 씨가 사는 동네였네. 그래서 연락 한번 해봤어. 동수 씨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혹시 시간 되면 지금 나와줄 수 있어? 술이나 한잔 하자. 거기가 어딘데요? 지금 바로 나갈게요. 이런저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곧장 그녀가 있는 것으로 향하고 말았다. 그땐 내가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진짜 우리 동네에서 모임이 있었고 함께 있던 친구들은 신랑들이 와서 한 명씩 픽업해 가는데 마지막에 자기만 남더라는 거야. 서글픈 마음에 택시를 기다리는데 내가 생각났던 거고 그렇게 묵어두었던 얘기를 나누면서 한 잔, 2잔 하다 보니 인사불성이 된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죠. 아침에 콩나물 듬뿍 넣고 고춧가루 팍팍 넣고 얼큰하게 짬뽕라면을 끓여 그녀를 해장시켜줬더니 그제서야 정신이 드는지 자기가 왜 우리 집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어젯밤은 블랙아웃 되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고 한다. 갑자기 나한테 연락해서 매번 신세만 지는 것 같아 미안하다면서도 시원한 라면 국물에 입맛이 돈다면서 공기밥까지 말아 먹더군요. 그리고 피곤하다며 그녀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낮잠을 잤어요. 한숨 푹 자고 오후 2시쯤에 일어난 그녀는 그제서야 집을 한번 휙 하고 둘러보더니 동수 씨 혼자 사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게 해놓고 산다. 그러면서 며칠 더 있어도 되냐고 묻길래 황당하기도 하고 무슨 상황인가 싶었지만 나도 모르게 그러세요 라고 대답을 하고 말았다. 형수한테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싶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쭉 우리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형님과 이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이래도 되는 거냐고 하니깐 자기도 혼자 지내는 게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편하고 좋다면서 앞날은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그냥 서로 마음 가는 대로 하자는 말에 그러자고 했죠. 솔직히 저도 그녀를 놓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녀를 만나온 지 벌써 6개월이 넘어가는 상황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쩌면 좋을까요?